또 우리 아이부터 배우게 되니까 관심을 좀 가졌던 거고요.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에 맞춰서, 그러니까 이제 학습적인 거,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학교 교육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요. 그 대신 이제 집에서 좀 듣기 환경을 좀 제가 마련을 좀 해줬어요.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야 언어는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. 저는 듣기 환경 좀 위주로 제가 해줬었고, 대부분 뭐 학교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학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그 교과서를 보고, 이제 또 학교에서 그 교재를 또 교과서 말고도 교재를 주거든요. 그래서 CD-롬 같은 거, 저희 때는 뭐 테이프 같은 거 줬었는데 요즘 보니까 컴퓨터에 넣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이제 예습,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아니고 예습이나 복습 위주로 진행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수능에 1등한 애들 뭐 이런 아이들도 다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라고 얘기를 또 하시면 어머님들이 안 믿어요, 요새는.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. 근데 저는 그 학습적인 부분은 학교에 맞춰서 가시는 게 아이들도 덜 힘들고 그렇죠. 예,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해가 제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영어 못할까 봐 걱정하시면서 교과 내용을 잘 살펴보시지 않고 어디서 막 이런 교재 좋다 저런 교재 좋다 막 그런 거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예. 근데 듣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예.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요 듣기 환경을 조성해줬다 이러면 또 요즘에 영어 잘하는 엄마들 많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막 집에서 엄마가 동화도 읽어주시고 막 아이한테 영어 사용하고 또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영어를 되게 못해요. 그리고 영어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영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이한테 해준 거는 없어요. 그건 없고 그 대신 이제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것들요. 특히 저희 아이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그런 비디오, 그때는 이제 DVD가 없던 시절이고 비디오가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비디오 애니메이션 같은 거,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 매직 스쿨 버스, 뭐 이런 것들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네. 이렇게 틀어서 보여줬거든요. 그랬더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EBS 같은 것도 그때 활용을 많이 했어요. 거기서 나오는 회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보고 듣고 할 수 있게. 예. 근데 지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예. 뭐냐면 아까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학교 위주의 이제 그 예. 영어 커리큘럼을 위주로 이제 예.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예. 집에서 어떤 예. 뭐 영어 환경도 만들어주고 예. 어떤 교재, 디즈니 교재라든지 이런 예. 뭐 부수 교재도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. 그러니까 누가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머니, 그러니까 학부모의 역할은 예. 어떤 역할일까요? 저는 그 아이한테 그런 교재가 있다는 거, 아니 교재라기보다는 그건 TV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냥 그런 것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들 아이한테 제시를 하고 아이가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그러니까 재미있게 듣고 볼 수 있게요. 근데 막 간섭하고 막 너 열심히 안 보면 막 야단치고 뭐 또 그 다음에 또 뭐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물어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선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. 네. 근데 선행보다는 그냥 예습 복습하는 정도로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 그 영어 성적 그 자체를 그렇게 뭐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고 1등하고 뭐 그렇게 제가 바라보기보다는요. 영어를 아이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가 막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더 들려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.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 외에 어떤 사교육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혼동을 겪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 지향하신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편안한 예. 상태에서 공부할 수 학교에서 있도록. 아이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게 있어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. 네. 다 학교에서 배우는 걸 미리 다른 데서 다 배우고 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또다시 아이들이 또 배우면 지루해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읽고 쓰기 이런 것들은 집에서 이제 전혀 제가 지도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읽고 쓰기 하는 부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아이가 학교 영어 수업에도 훨씬 더 집중을 하고 또 재미있어 했던 것 같아요. 네.
그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학교 교육이 이제 우선이 되고 이제 어머니와 이제 학부모 여러분들은 이제 조언자 또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주는 그런 그 보조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영어 교과 과정이 어떻게 이제 편성이 돼 있냐가 굉장히 그 관건인 것 같은데요. 교수님, 그 2011년도의 영어 교과는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? 네, 기본적으로 그 이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, 큰 차이가 있다면은, 영어 수업 시수의 이제 확대입니다. 지금 예전에는 초등학교 3, 4학년은 주당 1시간, 5, 6학년은 2시간 있었는데, 이게 1시간씩 진행이 돼서 초등학교 3, 4학년은 2시간, 그 다음에 5, 6학년은 3시간씩 돼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커리큘럼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죠.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. 특히 3, 4학년은 주로 음성 언어, 그러니까 말하기, 듣기 중심으로, 그 다음에 좀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5, 6학년 올라가면은 쓰기, 읽기까지 갑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,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, 이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학교나 아니면 사교육에 그냥 맡깁니다. 맡기거든요. 어떻게 해주겠거니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부모 역할이 참 중요해요. 특히 아까 지금 자기 주도적 학습을 말씀하셨는데 이 초창기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 단계까지는 끌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 그냥 맡겨버리는데 우리나라 학부모님들, 대학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면은 영어 능력 상당합니다. 그분들이 일종의 멘토로서 이 학생들의 이런 갭을 같이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그냥 테이프를 무조건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,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는 것을 골라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무조건 메꾸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교육 과정을 한번 인지하시고 또 도와주시면은 훨씬 효과적인 그런 지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 엄마가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될지가 네. 사실 이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듣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애를 그냥 냅뒀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그 어떤 흥미를 갖고 네. 알아서 그 교육 과정을 따라간 게 아닌가. 네.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또 아이들의 그 학습 효과가 더 드러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이 학생들도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네. 어떤 학생들은 아까 지금 다녀본 분처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강한 학생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? 어떤 성향의 유형의 학습자인지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영어 교육에는 왕도가 없고 또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. 항상 개인차를 인정하고 이런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 교육이 이제 중요합니다. 네. 예. 그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듣기 환경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. 교수님 그 언어를 배우는데 이제 말하기, 쓰기, 읽기 그다음에 네네.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네. 요즘 그 학부모님들도 대세를 따르는 거와 같이 무슨 말하기와 듣기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중점적으로 두시고 계시는데요. 네. 이런 그 영어 습득의 과정이 옳은 건가요? 아니면 원래대로 이제 그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어휘 이런 걸 먼저 접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? 우리가 그 인류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.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있어서는 그 음성 언어에 중점을 둬야겠죠. 왜냐하면 우리가 모국을 배울 때도 우선 듣기 말하기부터 배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릴 때부터는 일단 그게 접하게 하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은 쓰기나 읽기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 언어 학습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초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특히 저학년에 음성 언어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과 과정을 짠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이제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인데 우리가 말하기 뭡니까? 듣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어차피 언어 사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어떤 인지적인 학습적인 영어 능력이 있거든요.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. 근데 초창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인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가면서 이제 영어 교육 과목과 관계된 활용된 그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겠습니다. 근데 이남 선생님 아까 말씀을 하셨